대여 시청자 동아지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지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추조사 관련주 테마주로 엮이게 됐었죠. 이 동아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이 해상 시추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이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을 벗어 던졌는가?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 관련된 Q&A를 제가 총정리해봤으니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7일 오늘이죠. 오전 10시에 이 포항 영일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게 되면, 자,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 석유와 가스가 존재한 가능성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한 4개 정도의 존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뭐 트랩이라던가 그 다음에 덮개암, 기반암, 저류층, 뭐 탄화수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모두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국 얘기하는 게 주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이번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했는데 높은 건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뭐 10%에서 뭐 한 15% 뭐 요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20% 정도가 이 동해에서 가능성으로 점쳐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좀 확률이 괜찮은 편에 속한다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답변은 이렇습니다. 최근 20에서 25년간 발견된 이 유정 중에서 이 가장 큰 매장량이 있는 게 이 가이아나라는 매장량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이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떼부자가 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이제 그 엑스모빌이랑 그 다음에 현재 발표하고 있는 이 액트지오의 이 대표도 같이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도 참여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16%였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발견했었던 이 가이아나의 매장량 그 트랩 구조, 지질 구조와 그 다음에 이 동해에서 발견된 트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그만큼 석유와 가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이 동해 석유의 가능성을 높게 한 평가한 이유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20% 성공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인 즉슨 80%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요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빡 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만약 이게 유망 구조가 1개에서 2개 정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네들 시추까지 안 갔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유망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일단 석유와 가스가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추를 하기 전에 뭐 지진파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보내 가지고 그 양상을 관찰해서 지층 모양을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그 지층 모양이 뭐 석유나 자원을 품고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유망 구조가 있다라고 지역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개, 2개 정도의 유망 구조가 있었다라면 사실 시추까지 안 갔을 거다. 근데 현재 7개의 유망 구조가 도출됐다. 이 말인즉슨 현재 성공률이 20%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5개 중에 1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현재 7개가 발견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1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추를 해보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의혹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트지오 회사죠. 왜 수많은 업체들을 놔두고 이런 작은 소기업 액트지오를 선별을 했는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자기네들은 경쟁업체를 했다. 그러니까 4개의 입찰 경쟁을 붙였는데 그 사이에서 이 액트지오 측이 이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액트지오 뽑은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이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 회사 주소를 켜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정집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정집인데 맞냐, 이게 과연? 맞다. 그 사실 우리 집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석유의 생태계가 대부분 사실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이제는 거의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석유 회사들이 전반적인 이 산업 구조상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업체들은 더더욱 소기업으로 일하는 곳이 많다라는 게 이쪽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부 전문가들이 각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믿어달라,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6번 질문과 결국 이어지는 건데, 왜 이런 대기업들 놔두고 이런 의혹들을 받게 했냐. 사실 저도 이게 가장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답변은 우리는 입찰 경쟁을 통해서 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시추를 담당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게 이제 하나 석유를 파기 위한 과정이 뭐 물리 탐사를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산 처리, 그 다음에 재료 해석, 그리고 나서 유망 구조, 그리고 이제 시추 뭐 이런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탐사를 하는 회사들이 보통 크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작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뭐 이런 석유를 발견했을 때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소규모 하는 회사들도 많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답변을 해서 우리가 선택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다른 회기업들도 이번 이 석유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기자가 어딘지 그거 말해줄 수 있어? 하니까, 안 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해외랑 그 다음에 그 S&P 측에서도 뭐 확률이 희박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봤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일단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우드사이드랑 왜 다른 결론이 나왔냐. 사실 저도 요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이번에 나왔던 의혹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 중에 가운데 이게 가장 저는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드사이드 관련된 이 보도자료입니다. 6월 6일 쉬는 날에, 그리고 6월 5일 날 이제 장 끝나고 해당 이제 뉴스가 막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호주에서 가장 큰 이 석유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개발 회사죠. 그래서 이 석유 개발 회사가 이 영일만 해서 가망이 없다라는 당시에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200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이 8강구 그리고 6-1강구 북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공동으로 수행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보게 되면 여기가 8강구고 6-1강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같이 함께 어느 정도 유망 지역까지는 안 갔고, 어쨌든 간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와 함께 거의 한 10년가량을 함께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철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회사도 10년간 탐사를 해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작은 회사에서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하냐라는 게 주요 의혹들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드사이드가 50%의 이 지분 조건으로 조강권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요거까지 포기하고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이번 탐사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고를 퇴출시켰다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한 곳으로 바로 우리나라가 또 지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이 정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 우드사이드가 함께 탐사한 지역은 6-1강구 북부 지역과 8강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유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6-1강구 이 중부와 남부 지역의 위주로 탐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던 자료와 합쳐서 나게 된 결론이다.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빠지고 나서 추가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나온 결과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우드사이드가 왜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22년도 6월 달에 이 호주의 자원 개발과 그 다음에 이 우드사이드가 합병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 경영권이 전반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의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뭔진 몰라도 결국에는 그런 경영권 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퇴출이 됐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번 결론 도출 중에서 우드사이드가 이 경영 합병으로 인해서 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유망 지역은 우드사이드가 보지 못한 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 복수의 전문기관에다가 데이터를 맡기면 되지 않냐, 왜 이거 안 맡겼냐 하니까, 이 기밀 유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에다 맡기면 데이터가 새어나가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도 이거를 막 여러 곳에 맡기는 곳은 못 봤다. 대부분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 관례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직접 보고했냐,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 가능성 가지고만으로도 대통령이 보고할 사항이었냐, 이런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하는 말이 뭐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석유 관련된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초해보자 라는 게 결국에는 결론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대부분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가지 못했었던 시추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현재는 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우린 PTS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기는 했었으나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대부분 뭐 철강 관련주, 그동안 상승을 크게 했었던 이 석유 관련주들 역시 어느 정도 조정세를 보이면서 이 동아 지질이 아무래도 같은 테마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해당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또 리스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테마다, 테마라고 하는 특징이 주가가, 그러니까 이슈가 불었을 때는 올라가지만 이슈가 꺼지고 나면 하락을 하는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 이벤트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